127번을 보시면은 그 발전 문제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 이제 합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데 문제 구조 자체가 1번 정도만 풀어보면 127번에 1번이 근거계수에 가기에 쓰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0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미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의 두 근을 뭐라고 놓으면 되냐면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쓰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될 거냐? 3분의 1이 될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자, 여기에 써진 일반항의 구조가 통분 바로 할게요. 그냥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요거의 n제곱이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지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의 n제곱과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등비급수 계산해 주시면은 공비가 1 플러스 6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6분의 7분의 6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응?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예요? 아이 진짜 그러게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네, 쏘리. 그래서 5분의 1이야. 됐죠? 6분의 5분의 6분의 1이니까. 됐죠? 뭐 이렇게 식 세워가지고 등비급수 계산한다는 거. 자, 앞 페이지로 좀 넘어올게요. 개념 1번으로 가겠습니다. 개념 1번으로 보시면 수렴 조건이죠. 자, 등비급수 수렴 조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등비급수 수렴 조건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 첫 번째는 첫째 항이 0이거나 두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거를 만족해야지. 자, 그러면 개념의 킴 1번에서 보시면은 자, 지금 1번 문제가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자, 그럼 첫째 항이랑 공비를 찾아보시면 첫째 항은 그냥 1이 될 거고요. 공비 가볼게요. 공비는 얼마가 될 거냐? 공비가 2분의 2 마이너스 x라고 요렇게 써지겠지. 됐니? 그럼 2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요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양쪽에 2를 곱해요. 양쪽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2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가 2가 되겠지. 그러면 2를 빼자. 2를 빼시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제로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문제 정답은 0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죠? 네, 정리하시고. 자, 2번 문제도 해볼게요. 자, 2번은 보시면은, 그럼 이 등비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그대로 공식 쓰면 되잖아? 그럼 그대로 공식 쓰시면,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2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1이 되겠죠? 자,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 3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x값 찾아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계산을 해보시고 x값은 3이 나오면 된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23번에 2번을 해보자. 123번에 2번. 자, 얘는 약간 식의 형태가 좀 다르거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고요. 요 자리에 써지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나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가 3분의 x-2가 되고 여기가 n 플러스 1제곱, n-1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바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뒤에가 사라지니까 초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항이 좀 추가가 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첫째 항이 0이 되면 수렴하죠. 그죠?
그럼 첫째 항이 0이 되면 수렴할 거야. n에다가 1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이 될 거고 얘는 x값이 얼마가 나오냐? 2라는 것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비 갈게요. 자, 첫째 항이 2가 0이 아닌 거예요. 첫째 항이 0이 아니면 공비는 3분의 x-2라는 친구가 공비가 될 거고 요게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얘는 3을 곱하고 2를 빼줄게요. 2를 더해줄게요. 그럼 3을 곱하고 2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클 거고요.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3 더하고 2를 곱하니까 5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것과 2 중에서 얘는 이 범위에 포함이 안 되죠. 얘는 들어가 있는데. 그치? 그래서 답을 좀 예쁘게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수 x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갈 거고 이 자리에는 0부터 어디까지? 4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5개가 추가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6개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수렴 조건 문제라는 거야. 됐지? 넘길게요. 자, 개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3번은 이제 뭐 성질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개념 3번 보시면 갑니다. 등비, 동그라미 치시고요. 등비 수열에서 시그마 AN이 2라고 돼 있고 시그마 AN 제곱이 12라고 돼 있대. 그러면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뭐냐면 얘가 수렴하는 거고요. 얘가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세팅이야. 그러면 공비가 등비 급수가 수렴을 하죠. 그럼 등비 급수가 수렴한다면 무조건 공식 자체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 1-r분의 첫째 항이 나오고 이게 2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왜냐면 수렴했을 때 공식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0으로 수렴하거나. 왜냐면 첫째 항이 0일 때는 무조건 0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0이 아니니까 첫째 항은 절대로 0이 아닐 거란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요게 하나가 나오고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AN이 등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N 제곱이잖아? 그럼 AN 제곱이니까 공비 같은 경우는 얘는 1-R 제곱이 나올 거고 첫째 항도 A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식을 좀 정리해보면 얘는 1-R 1 플러스 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1 A1 내가 이렇게 쪼개볼게 일부러. 왜 이렇게 쪼개냐면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이 부분의 값이 이제 얼마야? 얘가 2잖아. 여기 나와있죠. 그죠? 얘가 2라는 걸 아니까 이게 문제 전체에서 12였는데 그러면은 2랑 12를 약분을 하면 얘가 6이라는 게 나와서 두 번째 식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1 플러스 R분의 A1이 되고요. 얘가 6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푸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공비가 뭐가 나오냐면 계산 생략할게. 첫째 항은 3이 나올 거고 공비는 얼마가 나오냐? 2분의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AN 세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1 마이너스 공비의 세제곱을 하시고요. 첫째 항의 세제곱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은 24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됐지? 자, 얘는 문제 구조가 문제 자체에서 등비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등비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이용하면 이 식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로 접근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등비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러면은 이렇게 푸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70페이지 갑니다. 자, 70페이지 문제.
자, 70페이지의 제목을 일단 볼게요. 제목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개념 4번이 AN이라는 항과 AN 플러스 1을 곱한 게, 두 개를 곱한 게 P의 N제곱꼴이 나온다. 이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볼래?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한번 해볼게. 4번. 수열 AN에서 A1이 1이래요.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AN이라는 것과 AN 플러스 1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얼마냐면 5분의 1의 N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볼까? AN이 무슨 수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AN이 뭐 등비다, 등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무슨 수열인지 몰라. 수열의 종류를 몰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가 이런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얘기하냐면 점화식이라고 얘기하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떤 수열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점화식의 형태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릴 건 대입해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수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얘를 대입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축차 대입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 자, 요거를 이제 해보자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좀 유추를 해볼까, 추론을 해볼까 라는 건데, 자, 그럼 1부터 해볼게요. 1을 대입하시면 A1 곱하기 A2라는 것이 뭐가 돼? 5분의 1의 N제곱이죠. 1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뽑아낼 수가 있네. A1이 1이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A2만 딱 남을 거고, 그럼 5분의 1이 남으니까 A2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를 대입할게요. 자, 2 대입하시면 A2 곱하기 A3이 되거든. 그럼 얘는 5분의 1의 몇 제곱이 되냐? 2제곱이 된다. 이 얘기네. 됐어요? 그럼 얘가 5분의 1의 2제곱이 되는 거니까 A2가 5분의 1이었죠? 그러면 A3도 뭐가 나오는 거야? A3도 5분의 1이 나오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3을 대입할게요. 3 대입하시면 A3 곱하기 A4고요.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5분의 1의 몇 제곱이 돼요? 3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A4라는 친구는 얼마가 돼요? 5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지?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A4 곱하기 A5예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5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네? 그지? 그럼 얘가 제곱이잖아. 얘가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제곱해서 대입해보면 A5라는 건 뭐가 돼요? A5는 5분의 1의 제곱. 또 똑같이 나오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A2n의 시그마 값을 구하래. 아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누구만 쏙 뽑아내라? 짝수항만 쏙 뽑아내란 얘기잖아. 그럼 짝수항만 쏙 뽑아내면 이렇게 가겠지. A2가 5분의 1이었어. 그러면 A4는 뭐가 돼? 5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 안 해봐도 5분의 1의 세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그치? 자, 따라서 얘는 식이 어떻게 써질 거냐면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등비급수 형태가 되니까 1-5분의 1분의 첫째 항은 5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서 정답은 얼마가 돼요?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 또 공부해 볼까? 만약에 그러면 이건 뭘까? 이것. 얘는 계산해 보면 얘도 첫째 항이니까 여기 와봐. A1이 1이었잖아. 그죠? 그럼 얘는 홀수항이죠. 홀수항. 그럼 1부터 시작해서 1, 3, 5, 7, 9 이렇게 가는 거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 5분의 1인 건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 첫째 항이 다르지. 그죠? 첫째 항이 다르니까 얘 같은 경우는 1 공비는 똑같이 5분의 1인데 첫째 항이 누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 계산해 보면 얘는 5분의 4분의 1이죠. 5분의 4분의 1이니까 역수로 뒤집으면 4분의 얼마가 돼? 5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잘 봐. 홀수항의 급수와 짝수항의 급수 두 개가요. 서로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사실에 의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만약에 an을 구하라고 했대. 자, 이렇게 구하라고 했대. 그럼 얘는 뭐야? 얘의 값은 뭐가 돼요? 발산이죠. 왜? 홀수항의 합과 짝수항의 합이 다르죠. 그죠? 요런 규칙성들. 그러니까 홀짝 규칙성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교수 문제 푸시다 보면. 알겠지? 그래서 홀수일 때 분류하고 짝수일 때 분류해서 계산하는 거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밑에 133번 봅시다. 자, 133번 갑니다. 문제에서 지금 A1이 8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뭐냐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문제에서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줬어.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잘 봐. 여기 있죠. 여기를 시그마 형태로 바꾸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갈 거고 얘가 A, 2K 마이너스 1이에요. 홀수항들의 합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짝수항들의 무슨 항이야? 요거는 일반항이죠. 잘 봐. 얘는 일반항이다. 그러면 요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A, 2n번째 항이 그냥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얘는 급수가 돼야죠. 왜? 합의 극한이니까. 그래서 밑에 거는 일반항의 극한, 즉 수열의 극한이고요. 위에 거는 합의 극한이니까 급수가 되는 거야.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규칙성 찾을게. A1 곱하기 A2부터 갑니다. 그럼 첫째 항 곱하기 둘째 항이니까 얘가 3의 1제곱이 되는데 얘가 8이었거든. 따라서 A2는 얼마가 될 거냐면 8분의 3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두 번째 항.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볼게. 그럼 2를 대입하시면 얘는 3의 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A2가 3의 제곱에다가 역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A3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의 제곱에다가 A2의 역수 3분의 8을 곱해서 얘는 얼마가 돼? 3 곱하기 8이 돼요. 요렇게 쓸게요. 일부러 계산 안 하는 거야. 자, 잘 봐. 이런 추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냐면 발견적 추론이다. 대입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걸 발견적 추론이라고 했고 요거는 수학 1의 수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발견적 추론 문제 풀 때 있잖아 얘들아. 사실 이거 계산하면 24라고 써도 되거든. 근데 발견적 추론은 이웃한 항 사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웃한 항끼리 중에서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변화를 갖는지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발견적 추론은. 그러니까 일부러 막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형태 그대로 냅두는 게 규칙성 찾을 때 오히려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막 계산 24 알지? 24인 거 아는데 굳이 이렇게 안 쓰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해볼게 또. 맞아. 자, 그럼 A3 곱하기 A4입니다. 그럼 얘는 3의 세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A3이 요거였단 말이야. 그럼 A3이 요거였으니까 A4는 요거의 역수를 곱해야지. 그럼 3의 세제곱이 되고 곱하기 이쪽으로 와서 3 곱하기 8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됐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얘는 8의 3의 제곱이 돼요. 됐죠? 자, 하나 더 해볼게. A4 곱하기 A5예요. 그럼 얘는 3의 4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3의 4제곱이니까 이 친구는 A5라는 게 3의 4제곱에다가 A4의 역수를 곱하는 거야. 그럼 A4의 역수가 3의 제곱분의 8이 돼서 요 값은 3의 제곱 곱하기 8이 돼요. 아, 규칙성이 이제 나왔네요. 요 정도까지 해보면 딱 보이죠.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 홀짝 규칙성 반복인 거지. 그지? 홀짝 규칙성 반복인 거야. 그러면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것부터 찾아볼게. 자, 일반항부터. 일반항은요. A2n인데 A2n은 지금 A2가 어딨냐?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A4는 요렇게 써졌어요. 그럼 8분의 3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일반항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곱하기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은 8분의 3이고요. 첫째 항은 8분의 3. 됐어? 그 다음에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됐니? 요게 첫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근데 곱하기 공비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제 뭘 구해야 돼? 합을 구해야 되거든? 합으로 바로 가볼게요. A1이 뭐였냐? A1이 8이었어요. 그럼 A1이 8이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볼게. 여기로 넘어가면 A3이 어딨어? 여기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건너뛰어서 넘어가면 A5는 어딨어? 여기 있네. 아, 공비 얼마야? 3이죠. 그러면 얘는 아예 합을 구할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2K-1 이걸 구하면 3-1분의 공비가 3이니까 그 다음에 첫째 항은 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 4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됐어?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랑 이거를 합쳐서 리미트를 계산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방법. 되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합쳐서 계산해야 될까? 아니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해서 계산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얘부터 해볼게. 얘가 요거거든? 너 옛날에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어디로 가?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어디로 가? 발산하죠. 얘 보세요. 분모가 얘거든? 얘 리미트 붙이면 어디로 가? 발산하죠. 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부정형이라는 거예요. 부정형.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 그럼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누면 되거든? 근데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합치세요. 합치면 계산. 리미트. 얘는 여기가 4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시키면. 그 다음에 분모 자리는 어떻게 될 거냐? 8분의 3. 그 다음에 저거 밑으로 내릴게. 3분의 1 하고 3의 n제곱 이렇게 되죠. n-1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3의 n제곱, 3의 n제곱 똑같네요. 그죠? 자, 그럼 계수비교. 이거랑 이거죠. 약분 하면 8분의 1이네. 그럼 8분의 1분의 4가 되니까 정답 얼마? 3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71페이지. 자, 이것도 거기 보시면 마풀 교과서 특강에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성질 있죠. 명제 나오거든. 자, 요거 써놔. 이거 100% 내신용이고요. 수능에는 요새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 뭐 해야 되냐? 내신 볼 때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내신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외우셔야 되고 7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71페이지부터 해서 71, 72, 73, 74까지 와, 되게 막 연계가 되어 있죠.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그죠? 그거 다 외우세요. 알겠지? 외우는데 뭐 사실 지금 외워도 지금 외우는 건 별 의미가 없어. 그거 갖다 막 문제 풀진 않아. 딱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냐면 학교 시험에 거기 보시면은 73페이지 봐봐. 73페이지 보면 딱 그렇게 나와. 개념 익힘 1번처럼. 개념 확인 유제 134번처럼. 알겠지? 그냥 박스 주고 명제 하나 딱딱딱 주고 이거 중에 참거지 골라라. 근데 이제 조금 사악한 학교들은 이제 한 명제를 한 7개 정도 줘요. 네, 7개 정도 주고요. 거기에서 이제 옳은 것 개수 구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1, 2, 3, 4, 5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낸단 말이야. 알겠지? 그거는 그래서 암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등비급수의 활용 볼게요. 자, 75페이지. 등비급수의 활용. 여기 별표 5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등비급수의 활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에
매년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학교 시험에서는 무려 2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 주제예요. 중간고사 범위만 한정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다뤄봐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순환소수의 등비급수. 야, 순환소수 진짜 오랜만에 듣죠? 중2 때 배운 거 아니야? 요새도 배우나? 9땡? 0.9땡, 0.98땡 뭐 이거? 야, 내가 까먹겠는데? 자, 순환소수 가겠습니다. 순환소수를 뭘 이용해서 구한다?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라는 거야. 요거는 중요도 거의 하예요. 하.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어떻게 푸는지만 볼게요. 자, 갑니다. 보기 1번 갖다 간단하게 연습해 볼게요. 이런 얘기야. 자, 보기 1번 보면 보기 1번에서 0.23 땡땡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0.23 땡땡이라는 것이 숫자를 쭉 써보면 23, 23, 23, 23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10분의 2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3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2 더하기 10의 4제곱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해체를 시킬게. 어떻게 해체를 시키냐? 2가 있는 것들로 묶어. 그럼 2로 묶으시면 여기는 10분의 1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10의 5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더해지겠죠. 이렇게 간단 얘기고 뒤쪽에서 보시면 자 이번에는 3이 있는 걸로 묶을게요. 자, 3이 있는 걸로 묶으면 10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0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뒤쪽에 괄호 안에 써진 식의 모양을 보면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등비급수죠. 그죠?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10의 제곱분의 1이.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공비가 10의 제곱분의 1인 등비급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만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보면 얘는 2 곱하기 1-10분의 1이 되고요. 첫째 항은 얼마가 돼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질 거고 더하기 여기는 3 곱하기 1-10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여기가 10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계산해가지고 막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네. 오케이? 이렇게 보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 그냥 아예 23, 23, 23, 23이니까 두 개 단위로 묶어서 봐도 돼요. 이렇게 따로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이렇게 봐도 돼. 얘를 나는 이제 한 칸 단위로 끄는 거거든? 한 칸 단위로 끊어서 이제 홀수 짝수로 나눈 거야. 됐니? 근데 얘를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봐도 돼. 얘가 23, 23, 23, 23 이렇게 묶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100분의 23. 되나요? 요게 100분의 23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0의 4제곱분의 23. 이렇게 봐도 돼요. 됐죠? 이렇게 봐도 돼. 오케이? 그래서 보는 방법은 자유예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똑같고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똑같아요. 순환소수는. 알겠죠? 근데 요거를 뭐 분수로 나타내는데 사실 0.23 땡땡 하면 99분의 23입니다. 이거 누가 몰라? 아니, 그렇잖아.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왜 굳이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하냐라는 건데 가끔 가다가 나오니까 알고는 계시고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78페이지 가서 요거 하나는 풀어볼게. 에이 설마 그걸 그냥 단순하게 분수로 바꿔라 이렇게 주겠니? 얘를 이렇게 주겠지. 자 볼게요. 잘 봐.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개념 1번. 자 문제에서 이렇게 주거든. 첫째 항이 0.5 땡이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 첫째 항이 0.5 땡이잖아. 그럼 얘는 9분의 5로 바꾸세요. 분수로 바꿔 바로. 됐어? 그 다음에 공비 있죠. 공비가 0.02 땡이거든. 0.02 땡. 그지? 그럼 0.02 땡인데 이거 0.02 땡을
우리 분수로 바꾸면 이거 어떻게 나와요?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나와요? 까먹었니? 이거 봐봐. 여기 땡이고 두 개잖아. 여기 땡이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뭐야? 9, 빵 써주고 2에서 0을 빼주는 거죠. 근데 2죠. 0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굳이 뭐 급수 쓸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45분의 1이에요. 공비가. 알았어?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래? 급수 구하라 했잖아. 그럼 급수 구하시면 답은 1-45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뭐였어? 9분의 5. 그럼 이거 계산하면 45분의 44분의 9분의 5가 나오죠. 그래서 분수 계산하시면 약분을 좀 할게요. 이렇게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4분의 25다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거 확인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요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다시 와봐. 76페이지. 자, 76페이지. 도형에서의 급수의 활용 있죠? 등비급수 활용. 여기다가 별표를 쳐두시고 니네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여기야. 알겠니? 도형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 도형의 길이와 넓이가 일정한 비율로 한없이 작아질 때 거기 밑줄 쳐. 도형의 길이와 넓이가 일정한 비율로 한없이 작아질 때. 즉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일정하게 작아지는 애들을 싹 다 더했을 때 어디로 수렴할지 이걸 찾겠다는 거야. 그럼 잘 봐. 일정하게 커지는 애들은 답을 구할 수가 없죠. 아니 계속 도형이 커지면 그 값을 다 더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 그냥 무한대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애들을 찾겠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나 교과서에서 한번 볼게. 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쓰세요. 닮음. 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등비급수 활용에서는 닮음이야. 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100문제를 풀면 99문제는 닮음에 대한 얘기예요. 닮음이 아닌 경우가 딱 한 번인가 나왔어. 딱 한 번인가 나왔는데 그거 말고는 다 닮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의 길이와 두 번째 도형의 길이를 차례로 구한다 라고 교과서에서 서술하거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 다 잡아먹고요. 우리는 그렇게 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요거 이제 남은 시간에 연습할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도형의 길이에만 동그라미 쳐놔. 첫 번째 도형의 길이 또는 넓이 또는 부피.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넓이가 나올 수도 있고 길이가 나올 수도 있고 부피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2단계 가봐. 1단계에서 구한 각각의 값들을 이용해서 급수에서 이웃하나항 사이의 비를 구하고 라고 돼 있거든. 거기가 잘못됐다는 거야. 거기를 교과서처럼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요거를 내가 느낌을 잡기 위해서 문제를 갖다가 보여줄게. 잘 봐. 어디를 보냐면 뒤쪽으로 쭉 와서요. 이 문제가 되게 많거든? 벌써? 엄청 많죠? 근데 뒤에 단원종합 문제 쭉 건너가서 102페이지 봐봐. 101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등비급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아예 따로 나와 있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이 개념을 설명을 해줄게. 요거 하고 좀 쉴게. 잘 봐. 그림부터 일단 쌤이 그려볼게요. 그림이 수능 기출 문제인데 자,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랬냐면 일단
문제부터 겁나 길어. 그지? 102페이지 펴보세요. 102. 102. 102에 수능 특강 2번 하고 있어요. 2014년도 수능 기출문제. 잘 봐. A1과 B1의 길이가 1이래요. 이 길이가 1이래. 그 다음에 A1과 D1의 길이가 2래.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1대2야.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야. 근데 여기에서 선분 A1, D1의 중점과 B1, C1의 중점, 여기와 여기를 쪼갰어. 그런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 그림이 쫙 이렇게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이 이렇게 가 있죠. 대각선을 그린 거야. 즉 직사각형을 정사각형 두 개로 쪼갠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부채꼴 모양을 하나 만들고요. 이쪽에서도 부채꼴 모양을 하나 만든 거야. 됐니?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봐봐. 위에서 네 번째 줄. 부채꼴 D1, M1, C1의 호 M1, C1과 선분 M1, C1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요 모양의 넓이. 요 모양의 넓이를 색칠했고요. 요 색칠해서 얻은 그림을 뭐라 하자? 동그라미 치세요. R1이라 하자. 자, 그런 다음에 갑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n번째 얻은 그림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이게 뭐야? 이렇게 그려진 애들. 네? 이렇게 그려진 애들이 계속 그려진다는 거야. 계속.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그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그려지는데 그래서 R1일 때, R2일 때, R3일 때 보시면은 똑같은 모양이 계속 생기죠. 그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리미트 SN이요.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잘 봐. 이런 얘기 아니야?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생겨. 그럼 두 번째 그림이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해서 R2를 봐봐. R2가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R2도 똑같이 여기서 절반 띠디디디릭 쪼개가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려져 있죠. R2가. 그래서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RN에 그려져 있는 이 활골 두 개의 넓이들의 총합이죠. 이것들의 총합. 이거 안에 계속 생긴다는 거야. 조그맣게. 그걸 뭐라고 하자? SN이라고 하자. 이 얘기야. 그럼 그 말은 이 넓이. 첫 번째 R1에서 그려진 넓이. R1에서 그려진 넓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초항이 된다는 거야. 활골 두 개가.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전체 하얀색 그림과 전체 노란색 그림이 어때? 똑같이 생겼잖아. 쌤이 지금 그린 거. 전체 노란색 그림과 전체 하얀색 그림과 요 조그만 노란색 그림이 어때? 똑같이 생겼지. 그 똑같이 생긴 게 안에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아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첫째 항을 구하고요. 자,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일정한 비율을 찾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 건데 그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 때의 이 비율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된다는 거야. 얘가 공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그러면 잘 보세요. 문제 교재에서는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첫 번째 항을 구하고 두 번째 항을 구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니? 이걸 확인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차피 우리가 정확한 값을 알아야지만 이걸 이용해서 결국 뭘 구할 거냐면 등비급수 1-공비분의 초항이라는 요 계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따라서 첫째 항은 정확하게 구해야 돼. 알겠니? 첫째 항은 무조건 구해야 돼요. 등비급수 문제에서는. 얘를 채워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야, 이거. 이거를 굳이 첫째 항 구하고 둘째 항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을 구하고 둘째 항을 구해서 직접 다 구해서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넘어가나 나는 비율만 따지면 되는데 됐니? 그럼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는 거야. 잘 봐. 어차피 이 도형이 뭐야? 이 도형이 그대로 사이즈가 줄어서 일로 간 거 아니야? 그러면 하얀색 빗금친 것과 노란색 빗금친 비율 있잖아. 변하는 비율. 즉 공비는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이랑 어때? 똑같겠죠. 왜? 이 그림이 그대로 사이즈가 준 거니까 어차피 닮음의 특징상 여기 길이의 비와 여기 길이의 비가 결국 얘와 얘의 길이의 비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항, 이 두 번째 활골의 넓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야. 전혀 없어요. 뭐만 구하면 돼? 이거 길이만 구하면 돼. 이거 길이가 만약에 이 길이가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비율이 얼마야? 1대 4분의 1이란 뜻이야. 알겠니? 너네 컴퓨터 그림에서 왜 컴퓨터 드래그 할 때 니네 뭐 만들 때 사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율은 일정하게 하고 사이즈만 줄일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그림이 사이즈가 정확히 드는데 비율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3대 4면 똑같이 3대 4로 가는 거야. 물론 실제 사이즈 그 길이는 줄어들겠죠. 그 비율은 안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굳이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전체의 비율이 얼마만큼 줄었나. 즉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써주세요. 항상 비율 찾을 때는 기본 도형. 기본 도형.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원이면 원. 알겠니? 그 특정한 도형이 아니라 기본 도형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즉, 이 그림에서 나는 뭘 찾을 거냐? 결국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길이, 이 길이 x를 찾겠다는 얘기야. 이거 찾을 거야. 됐니? 저 x를 찾아서 비율을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부터는 일단 구해야 돼. 그럼 갈게. 초항은 일단 구해야 돼요. 자, 등비급수 문제 풀 때 초항은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초항 구할게요. 활골이죠? 근데 요거랑 요거랑 합동일 거 아니야? 똑같죠? 얘랑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때리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 전체 넓이가 요렇게 부채꼴이 4분의 파이죠? 반지름 1짜리 4분원. 됐나요? 반지름 1짜리 4분원, 4분의 파이. 거기에서 빼기. 뭐 빼주면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 빼주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거 빼주면 돼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몇 배예요? 2배 하세요. 이게 활골이죠. 그래서 이게 초항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첫째야. 첫째 항은 쉽네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제부터가 어려워.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야 돼. 예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럼 첫 번째, 여기도 직각이죠? 그러면은 여기도 x가 돼요. 왜냐? 여기가 45도거든. 그치? 얘가 45도니까 요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내가 잡으면 여기도 x가 돼. 그럼 잘 봐. 얘가
2x야. 왜? 1대 2니까. 그죠?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여기가 2x가 된다. 됐어요? 자, 그럼 내가 이거 x를 어떻게 찾을까? 이거거든? 자, 일로 와봐.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잘 봐. 여기가 x고 여기가 2x거든? 맞아? 그러면 여기가 3x가 돼. 그지? 요만큼이 x고 요만큼이 2x니까 두 개 더하면 3x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가 얼마일까? 요게 x거든? 그러니까 1-x가 돼. 됐니? 자. 그럼 마지막이 뭐냐? 잘 봐. 내가 x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 여기가 1-x라는 걸 했고요. 여기 있는데 여기가 그러면 2-3x가 되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요까지 이렇게 그려. 그럼 얘가 1이에요. 왜 1이에요? 반지름이잖아. 부채꼴이죠? 얘가 1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도 얼마야? 1이야. 따라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계산하시면 1의 제곱은 2-3x의 전체 제곱 더하기 1-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도형은 이거 x값 계산하면 되고 이게 x 계산하시면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죠. 전개하셔서 그럼 x값이 얼마가 나오냐?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5분의 2가 나오고 하나는 1이 나와.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근데 1은 될 수가 없죠. x가 1은 될 수가 없지. 따라서 1 날려. 얘만 돼. 자, 그러면 우리 공비 찾을게. 공비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오냐면 길이의 비가 1대 5분의 2가 된다. 5를 곱해주면요 5대 2죠. 됐어요? 뭐 이런 얘기야? 근데 5를 굳이 곱해줄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우리는 공비 찾는 거니까. 1대 5분의 2가 길이야. 그럼 변화된 비율이 얼마야? 변화된 비율이 5분의 2만큼 줄었단 얘기라고. 근데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죠. 넓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곱을 해야 돼. 그래서 1대 25분의 4가 돼요. 이거 주의하세요. 길이의 비가 아닙니다. 넓이의 비죠. 1대 25분의 4가 돼. 따라서 공비는 뭐가 돼? 25분의 4가 돼. 그럼 문제의 정답은 1-25분의 4 분의 첫째 항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요. 25분의 21을 뒤집으시면 되고요. 21분의 25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다. 요게 정답이 되고 문제에서의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어렵습니다.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도형은요. 특히 이 등비급수 미적분에서 내가 두 개 나온다고 그랬지. 하나는 등비급수, 지금 배우는 거. 등비급수 도형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뒤쪽에서 이제 삼각함수 극한도형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경험치예요. 얘는 도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꾸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들이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비율 찾을까?
어떤 길이 찾을까? 이거는 단기간에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저렇게 보조선을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게 맞아. 알았어? 그러니까 경험치 하나씩 정립한다 생각하면 돼.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계속 연습하시면서 하는데 어차피 나올 만한 건 한정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정적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몰아서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 방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요런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꾸준히 일주일에 한 4-5문제 정도씩 계속 푼다. 이 생각 갖고 공부하시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도움돼요. 알겠어요? 그냥 진짜 쉬운 문제 말고 진짜 무슨 센이라든가 시너지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공비 찾는 문제 말고 기출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마풀 교과서에만 이 정도가 있는데 마풀 수능 기출 총정리 책 보면은 등비급 수만 이만큼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몰아서 푼다? 아예 의미가 없어요. 꾸준히 계속 풀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도형이 늘어요. 아시겠죠? 자꾸 이거 도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자꾸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됐나요? 자,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좀 이어서 할게요.